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때 이곳에서 어느 집에 하우스 파티에 갔었는데 우리가 이제 재미로 블랙잭 게임을 했었습니다. 5명이 모여서 100불씩 내갖고 블랙잭 게임을 해갖고 뭐 1등이 300불, 뭐 2등이 200불, 3등이 100불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식으로 블랙잭 게임을 했었는데요. 그날 또 재밌게 놀 수 있었던 것이 그날 파티에 전직 딜러로 일하셨던 분이 몇 분이나 계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딜러를 다 해주셨어요. 어차피 우리끼리 한 게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1등 하신 분들이 딜러 수고하신 분들, 그런 분들 기분으로 다 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날의 승자는 딜러 하신 분들이 결국은 돈 가져가지 않으셨을까? 다른 분들은 뭐 돈을 못 가져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라스베가스 딜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생각 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제 캠피디가 라스베가스 가더니 우리를 도박의 길로 인도해 이런 나쁜 XX 같은 캠피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영상을 여러 가지 많이 올리면 가장 인기 있는 영상 중에 뭐 한 가지가 뭐냐면 연세 드시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그 관심이 꽤 많으세요. 부업이라든가 일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꽤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한 얘기도 많이 관심이 있으신데 오늘은 이제 카지노 딜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지노 딜러 그건 나쁜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라스베가스는 법적으로 도박이 합법화되어 있는 주입니다. 이 안에서 도박을 하는 것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안 되죠. 자, 근데 도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도박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없어요. 자, 물론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생활 도박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주변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생활 도박해서 돈 번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포커 게임을 하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박으로 돈 벌었던 사람은 못 봤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젊었을 때 친구들과 놀러 오면 갬블하고 그러면 뭐 잃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 좀 쓰라린 마음으로 집에 가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젊었을 때 벌써 그런 생각을 했어요. 라스베가스 돈 번 사람은 카지노밖에 없구나. 결론적으로 카지노밖에 없구나. 돈을 벌려면 도박으로 돈을 벌려면 카지노를 차려라. 이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도박에 좀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렇죠. 도박으로 돈 벌고 싶어? 어떻게 해요? 한 가지 방법인데 어떻게 하면 돈 벌어요? 알려주세요. 카지노 차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박은 해서 돈을 못 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카지노 차리는 게 뭐 한두 푼입니까? 뭐 그 정도 돈 있으면 우리가 무슨 걱정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카지노 못 차리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딜러를 할 수 있어요. 딜러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제가 딜러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딜러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할 만큼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데 딜러를 많이 알아요. 아무래도 베가스에 사니까 많이 알고요. 또 딜러를 했던 분들 뭐 그전에도 만난 적도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딜러분들 많이 계세요.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뭐 라스베가스 가까다 호텔 가면 저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캠피디 오셨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딜러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들으시고 나는 도박에 도짜도 얘기 들으면 안 돼. 그러면 그냥 바로 끄시면 됩니다. 자, 딜러는 연세가 상관없어요. 뭐 70대도 하시고 80대도 하시고 손 떨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딜러는 연세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어야지 취직되는 거 아니야? 최근에 취직했던 아는 형님은 그 형님 내일 모레면 60이에요. 60 됐지. 근데 딜러 학원 다니면서 3주 만에 취직돼 갖고 딜러를 했습니다. 나이 60에도 배워서 딜러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딜러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연세 드시고 하면 좋아요. 자, 근데 나쁜 점은 뭐냐? 이게 아무래도 카지노는 담배 피는 인간들이 많죠. 이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담배 연기에 민감하신 분들은 암만 돈을 들인다 하더라도 딜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 연기에 민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카지노 딜러들이 본인이 딜러를 하니까 이제 카지노의 모든 수법에 대해서 다 알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도박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카지노 딜러 중에서 도박에 빠진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도박에 중독된 사람도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모든 카지노가 그렇습니다. 본인이 일하는 곳에서 카지노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일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날 받은 팁 들고 남이 카지노 갑니다. 그래서 갬블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과기로.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맨날 거지같이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도박 컨트롤 못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사실상 딜러를 하면 이 도박에 좀 의미가 없다는 거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딜러를 하니까 모든 속임수를 다 아니까 그래서 본인들은 갬블을 안 할 거야. 딜러들은 속임수 없어요. 속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딜러가 됐는데 맨날 돈 잃으면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안 그래요. 그걸 또 제가 꽤 많은 분들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그날 계속 돈을 꼴른 딜러가 있어요. 그래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왜 안 그럴까요? 사람마다 운이 계속 바뀌어요. 어떤 날은 되게 잘 되고 어떤 날은 딜러가 되게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딜러들 얘기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딜러가 맨날 잃는 날 있죠. 그날이 딜러한테는 럭키데이예요. 딜러가 잃는 날이 럭키데이예요. 왜 그럴까요? 딜러가 잃고 플레이어가 돈을 많이 따잖아요. 기분 좋아서 팁을 많이 주거든. 그래서 딜러가 잃는 날이 딜러한테는 럭키데이래요. 딜러가 계속 이긴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딜러가 럭키데이가 아니에요. 팁을 안 줘요, 사람들이. 그 전에 이제 친했던 이제 중국 이제 딜러 아줌마가 어떻게 제 얼굴을 기억해갖고 아는 척을 해주는데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핫하니까 핫하다는 얘기는 오늘은 막 불붙었다는 얘기죠. 내 테이블에서 게임 하지 말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뭐 그런 게 어딨어. 와 그리고 해봤는데 진짜 그런 날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10판 20판 내리지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으로는 알지 못하는 뭐 많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딜러가 되면 돈을 많이 버나요? 처음부터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첫 술부터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라스베가스에 오면 크고 의리한 카지노 있잖아요. 뭐 벨라지오 카지노, 시저스 팔레스, MGM 이렇게 큰 호텔 가면 돈을 많이 벌어요. 게다가 또 하이롤러라는 하이 리밋 테이블 여기 가면 돈 진짜 많이 벌어요. 왜 거기는 보통 플레이하는 게임이 뭐 칩 하나에 100불짜리 500불짜리 1000불짜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 걸면 막 5만 불 10만 불씩 걸어요. 그래서 그거 돈 따면 기분 좋다고 500불짜리 칩 던져줘요. 근데 돈 못 벌겠어요? 근데 그런 데 처음부터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카지노 이제 돈 버는 거는 사실상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리타이어 하고 나서 나는 담배 연기 맞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건강하고 게다가 다른 일 하는 거는 너무 좀 힘에 부친데 카지노 일은 이제 좀 오래 서 있어야 되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고질병이 손목 어깨 아프고 손목 아프고 내 허리 아프고 이런 문제예요. 이것만 괜찮다 그러면 그래도 다른 중노동보다는 나으니까 카지노 딜러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학원 다니셔갖고 카지노 딜러를 하시는 분들이 뭐 거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거의 다 카지노 학원을 가갖고 배워서 딜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팁으로 생활한다. 월급보다는 팁이 더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분을 굳이 짓자면 초보 딜러들은 연봉 한 3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 한 달에만 한 2,000불 2,500불 정도 2,500불 정도 버는 사람들 중급 딜러 한 B급 정도 된다 그러면 한 3만 달러 이상 벌었고 한 4만 달러 이렇게 버는 사람들 그다음에 고급 딜러는 연봉 한 5만 불 정도 버는 사람 한 달에 한 4천 5천 이렇게 버는 사람들 특급 딜러들은 연봉 7만 불 이상 뭐 10만 불 이상 버시는 분들 많고요. 제가 아는 분들도 10만 불 넘게 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불 넘게씩 버시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이게 노조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알기로는 401k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보험이라든가 혜택 같은 게 다 있습니다. 정식 직장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딱 8시간만 일하고 오버타임 페이 제대로 주고 그다음에 1시간 일하면 뭐 10분, 20분 쉬게 해주고 그러니까 사실상 되게 꿀보직이에요. 그리고 라스베가스가 엄청나게 여름에 덥고 겨울에는 엄청나게 춥거든요. 카지노 안에 있으면 춥고 더운 거 없습니다. 항상 적정의 온도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딜러가 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딜러는 전혀 게임을 모른다. 나는 뭐 카지노를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러면 좀 힘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감이라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도 난 가끔가다 카지노 가서 게임을 해보는데 게임 해보는 것보다 딜러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 딜러는 돈을 벌잖아. 게임을 하면 돈을 잃고요. 그러니까 딜러가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딜러를 하면 매일매일 팁이 생겨요. 돈이 생겨. 이걸 허틀게 쓴다는 거예요.
원래 팁 받는 잡이 좋고 나쁜 것 중에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이런 딜러가 아니라 하더라도 식당에서 뭐 웨이터 웨이트레스를 한다 하더라도 팁 받는 잡이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돈이 안 모여요. 예, 맨날 돈이 생기니까 맨날 좀 허틀게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 얘기해요. 그냥 팁 받는 걸로 한 달에 5,000불 버니 월급으로 3,000불 버는 게 돈이 더 따박따박 모인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만큼 팁은 돈 모으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관리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팁 생기면 팁을 갖다 꼬박꼬박 통에다가 저금통에다 넣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월말 되면 팁이 꽤 많이 생기죠. 게다가 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부터 대통령 하잖아요. 공약 중에 하나가 팁 받는 직종들 팁에서 세금을 갖다가 공제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팁 받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물리겠다 얘기했어요. 이거 아주 만약 통과만 된다면 진짜 끝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월급으로 5,000불 받아요. 그러면 1,500불은 최소 세금 냅니다. 근데 팁으로 5,000불 받아요. 5,000불 다 여러분 돈이에요. 그럼 꽤 괜찮죠? 예. 그래서 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팁도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수입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점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나쁜 점은 아까 말했듯이 우선 직업병이 생기는 겁니다. 예. 제 주변에 딜러 하신 분들이 손목 관절 아프다는 분들 많아요. 예. 관절염 있는 분들 힘듭니다. 그리고 허리 아프다고. 그리고 이 기관지 안 좋아진다고. 앞에 담배 피는 인간들 많이 있으니까 기관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고, 근데 요즘에는 또 non-smoking 카지노도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카지노는 아예 카지노 담배 못 피게 하는 카지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지노만 취직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카지노 취직하기는 힘들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고, 앞에서 진상 손님들이 있어요. 예, 욕을 많이 하죠. 계속 욕 들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돈 잃을 때마다 뭐 F자 들어간 욕을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또 심한 놈들은 이 딜러한테 신경질을 내고 욕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에는 세큐리티가 와서 바로 끌고 나갑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많이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감정 소모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팁은 개인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 보면 거의 다 공동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포커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포커 딜러들은 개인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포커 딜러는 일반 딜러하고는 또 달라요. 그건 또 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이제 딜러가 우리가 이제 흔히들 하는 카드 게임 있죠. 뭐 파이고, 뭐 블랙잭, 바카라, 뭐 이런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조금 하면 이제 룰렛까지도 하죠. 근데 포커 딜러는 따로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리고 크랩 주사위 던지고 이거 딜러들은 그거는 또 거기 좀 특화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같이 섞이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카드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다 카드 게임 하시더라고요. 보편적인 딜러가 여기서 일하는 딜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라스베가스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인분들 되게 많아요. 예, 딜러 하신 분들. 중국인들이 진짜 많죠. 예, 중국인들이 진짜 많은데 한국분들도 꽤 많고, 한국분들 만나갖고 이름 보면 한국인이세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우연한 행복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딜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캠피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막 그러고 인사하세요. 예, 그러면 저 안다고 저한테 카드 잘 써줄 수 있냐? 예, 못해요. 그건 진짜 운이에요. 카드를 잘 주고 못 주고는 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라서 저한테 그런 얘기는 해주실 수 있겠지. 캠피님 오늘은 내가 좀 핫하니까 요 테이블에서 하지 말아요. 예,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 아니면 오늘은 내가 좀 많이 지는 날이니까 여기서 한번 좀 오늘 행운 한번 기대해봐요. 예,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지만 카드를 어떻게 바꿔치고 뭐 이런 기술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딜러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딜러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학원이 있어요. 라스베가스에 딜러 학원. 딜러 학원이 있는데 뭐 학원이 어디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서로 다 다르니까 저도 뭐 제가 학원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딱 골라드릴 수 없는데, 좋은 거는 그냥 라스베가스에서 한인 딜러들 만나면 혹시 어느 학원 같은 데 추천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몇 명만 물어보시면 금방 답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뭐 취직 일자리 같은 거 이런 거는 큰 호텔은 처음에 취직 못해요. 초짜를 누가 취직시켜줍니까? 예, 근데 라스베가스 보면 외곽 지역에 있는 딜러들이 있어요. 예, 외곽 지역에 있는 카지노들. 그런 데는 이 오래된 경험의 딜러들이 거기 취직 안 해요. 왜?
팁이 많이 안 생기니까 당연히 주식 안 하지. 외곽 지역이고 동네고. 왜냐면 우선 동네 주민들 상대라는 카지노만 하더라도 블랙잭이 미니멈이 5불이에요. 스트릿 가면 미니멈이 25불이에요. 당연히 팁도 거기에 비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데는 사람을 잘 뽑고 초보 딜러들도 잘 뽑아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왜 그런 카지노를 더 선호하냐? 초보들이 일하니까 그런 데 선호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그 초보들이 어리버리하니까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거야. 플레이어들이 더 잘 알아.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런 동네 카지노 가잖아요. 예, 어떤 때는 딜러가 자기가 이겼는데 21이 나왔는데 자기가 22가 나왔는 줄 알고 사람들한테 돈을 다 줘요. 그럼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 다들 입 꾹 담고 있습니다. 잘못 준 건데 뭐 어쩔 거야. 딜러가 준다는데 다 받아요. 그리고 카드 넘겨요. 끝. 딜러가 한 번 잘못 나오잖아요. 22가 나왔는데 본인이 21인 줄 알고 남의 돈 가져가려고 그러면 5명이 합세를 해갖고 뭔 소리야 너 20이 나왔는데. 그럼 딜러가 팍 졸아요. 예.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행운이 꼭 갬블러 행운이 아니라 딜러가 초짜라서 생기는 행운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뭐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딜러가 돈 계산 잘못해갖고 나중에 주고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줬지? 생각 보니까 뭐 한 25불 줘야 되는데 한 100불 준 거예요. 뭐 이런 경우도 생겨요. 예, 딜러들이. 그 대신 그런 데 갈 때는 뭐냐면 본인이 계산이 빨라야 돼. 딜러가 돈을 조금 줬는데 내가 계산 못하면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초짜 딜러들이 외곽 카지노에 많이 일합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학원 다니고 한 달도 안 돼서 취직됐다는 분들 많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이제 아는 형님이 3주 만에 취직됐대요. 학원 다니고 있는데 그 호텔에 있는 관계자가 와서 학생들 쭉 한번 들러보더니 그나마 좀 괜찮고 말도 좀 시켜보고 괜찮다 싶은 사람 취직할래? 그리고 바로 데리고 갔대요. 예, 배우고 있는 도중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뭐 학원비는 뭐 몇백 불 한다고 그래요. 뭐 배우는 것 따라서 학원마다 다르니까 뭐 그건 비용은 제가 얼마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뭐 그렇게 배우고 있다가 바로 취직이 됐대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좀 일을 하다가 자기네끼리 정보가 왔다 갔다 하죠. 어느 호텔에서 그거보다 좀 나은 호텔에서 오디션이 있대더라. 딜러를 뽑는 데더라. 딜러 오디션을 한다고 합니다. 딜러 오디션이 있다니까 거기 있대더라. 그럼 가보는 거예요.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받겠죠. 인터뷰도 하고 실질적으로 카드 다루는 이런 솜씨 같은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하겠죠. 보편적으로 이제 엘리트 같은 걸 많이 보죠. 예, 긍정적으로 하냐, 남들과 잘 융화할 수 있냐 이런 걸 보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카지노 딜러인데 손님들 거 돈을 갖다 다 따내면 카지노가 날 주식시켜주겠지?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모든 카지노 딜러가 누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카지노 딜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그걸로 기준으로 취직을 시켜준다? 예, 이거는 엉뚱한 얘기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엘리트가 좋고 다른 사람과 잘 융합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A, B, C, D급으로 하면 D급 카지노 일하다가 C급 카지노 가는 거고 C급 있다가 이제 B급 가는 거고 B급 있다가 A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특 A급 가고 특 A급 안에서도 나중에 하이 리밋 들어가면 뭐 한 달에 3, 4만 불도 벌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엔 진짜 끝내주는 거죠. 예.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승진의 기준이 뭐냐라고 제가 카지노 딜러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특별히 없대. 그냥 매니저들과 친하게 지내고 막 그러면 된다고. 그래서 뭐 매니저들한테 뭐 선물도 주고 뭐 한국 같은 데 갔다 오면 뭐 선물도 주고 그다음에 뭐 코리안 바베큐 같은 것도 뭐 같이 먹자 그랬고 나오면 같이 먹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냥 개인적으로 친한 게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쉬프트를 나눠주는 그 매니저에 따라서 제 수입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이 리밋으로 가냐, 근데 시간대가 언제냐. 자, 그래서 나중에 딜러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돈보다는 내가 편한 게 좋아겠고 낮 쉬프트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낮 쉬프트가 돈이 많이 될까요? 밤 쉬프트가 돈이 많이 될까요? 예. 보편적으로 이제 저녁 때부터 갬블을 더 많이 하죠. 예.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냥 나는 편하게 낮 쉬프트 하고 싶다. 근데 이거를 초짜가 나 낮 쉬프트 하고 싶어. 안 해줘요. 3교대 하거든요. 8시간씩. 하루에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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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이니까 3교대 하는데 초짜 들어가면 제일 나쁜 시간대에 새벽 시간대 이런 거 받습니다. 새벽 시간대 받으면 안 좋죠. 이게 또 안 좋은 점이 하나구나. 낮밤이 바뀌는 거. 새벽 시프트 받으면 손님도 별로 없으니까 돈도 팁도 별로 안 생기는 데다가 플러스 피곤하죠. 그러니까 새벽 시프트가 제일 안 좋죠. 낮 시프트가 되게 좋죠.
근데 일부러 돈 벌고 싶어서 낮 쉬프트보다는 저녁 때 핫한 시간에 쉬프트를 갖다가 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딜러를 하시는 게 도박하는 것보다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왜 딜러 하시는 분들이 도박에 빠진 분들이 이렇게 많을까? 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너무 그 허와 쉬를 잘할 텐데 왜 거기 빠질까? 저는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저는 이제 딜러를 해볼 생각이 없어요. 예, 해볼 생각이 없고, 왜냐하면 제가 딜러라면 제 얼굴도 알아보신 분들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딜러를 해볼 생각이 없고,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컨스트럭션 좀 일을 해보려고 지금 좀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딜러 쪽에는 관심이 없는데, 주변에 보니까 딜러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몇 가지만 생각하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1년에 유급 휴가도 있다고 해요. 예, 뭐 물론 카지노마다 다 룰이 다르니까 제가 오늘 말한 게 다 뭐 100%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캠피디가 유급 휴가 있다는데 왜 안 해줘? 뭐 401k 해준다는데 왜 안 해줘?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401k도 해주고요, 보험도 해주고, 유급 휴가도 주고, 그 다음에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면 오버타임 페이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결국은 중요한 거는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는 플로우 매니저 뭐 이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고, 요즘엔 팁을 다 같이 같은 쉬프트에 일하는 사람끼리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뭐 외국 딜러들한테도 많이 물어보는데 다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이게 뭐냐면 딜러가 이 사람한테 뭔가 페이버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 갖는다고 해서 딜러들이 그 팁에 그렇게 막 목매달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하게 들어오거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아무래도 말이라 더 재밌게 하고 상대방이 돈을 따면 같이 기뻐해주고 와우 축하해준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팁통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물론 여러분 혼자 독식하는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팁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사람들 같이 일하는 딜러들도 알아요. 저 사람 팁통에 팁이 많이 모이더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 사람과 같은 시프트에 일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그 평이 또 좋겠죠. 그러면 다른데 그러니까 더 좋은 시프트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우리 쪽에 오기를 바라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일하는 동안에 팁을 갖다가 200불씩 받아와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100불 받아와.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시프트에 더 좋은 시간대 시프트인데 들어오면 이 사람이 팁을 더 많이 받아오면 전반적으로 팁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다른 딜러들도 팁 잘 받고 사람들과 되게 어그레시브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이제 핏 매니저, 핏 보스라고 하죠. 예. 플로우 매니저들도 다 보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과 또 친한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잘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라스베가스 은퇴 생각하시는 분 중에서 시니어 분들 중에서 내가 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라스베가스에서 무슨 일을 하면 좋겠나? 좋은 점, 나쁜 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쁜 점부터. 도박에 빠지고 싶습니다. 도박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손목, 허리, 근데 어깨 이런 데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서 있는 거 힘든 분들은 좀 힘듭니다. 자, 그리고 담배 연기를 많이 맡을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 안 좋은 분들 힘듭니다. 자, 그리고 낮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힘든 분들 또 힘듭니다. 이게 나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좋은 점은 뭐냐? 여러 가지 베네핏이 많이 있습니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베네핏이 많이 있어요. 보험이라든가 401k 받는 경우, 그다음에 유급 휴가 같은 거 받는 경우, 그다음에 오버타임 페이 같은 게 확실하고 쉬는 시간에 확실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서 되게 혜택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거, 라스베가스가 아무리 덥다 한들 더운 거 추운 거 못 느끼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호텔 안은 항상 일정한 온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좋은 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70대시고 80대셔도 계속 하시려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계만 좋게 지내면 계속 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좋은 거, 생각보다 고수입입니다. 처음부터는 고수입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3년, 4년 하다 보면 진짜 고수입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돈을 짭짤하게 벌을 수가 있습니다. 연세 드시고 와서 한 달에 한 5,000불씩 받으시면 꽤 큰 거잖아요. 그게 저번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때 시작하기 전에 초짜 딜러였는데 코로나 때 그때 이제 페이
일 안 나가면 이제 뭐 페이책 주는 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러 딜러 나가냐? 코로나 걸리면 나 본전도 못 뽑는데. 그래서 이 딜러들이 일을 안 나갔대요. 고급 호텔에. 고급 호텔에 일을 안 나가니까 초짜 딜러가 오프라인이니까 취직이 돼버렸대. 그래서 흔히들 이제 스트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여기에 라스베가스 블루버드 그 길을 스트립에 있는 호텔들인데 거기가 다 A급이죠. 거기에 초짜 2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로 취직했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스트립까지 취직하려면 최소 한 5년, 예, 10년 이렇게 좀 관계 좋고 많이 이 분야에서 알려진 분들 이런 분들이 한 5년, 10년 걸린다고 하는데 그 초짜 딜러가 한 2년 만에 스트립으로 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갖는 거, 남과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관계를 잘 갖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딜러, 예, 무조건 뭐 도박이니까 무조건 나쁘다. 예, 라스베가스는 합법이에요. 예, 합법이고 도박을 죄악시하는 곳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LA나 뭐 다른 데서 지인들 많이 오면 그때 이제 같이 좀 놀고 뭐 그렇게 하는데 막상 라스베가스 살면 도박이 재미없어져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가려면 갈 수 있으니까 별로 안 가게 돼. 저도 이제 뭐 굳이 갬블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예요. 예. 호텔 안에 좋은 게 많아요. 음식도 싸고 맛있는 거 주는 경우도 있고 극장도 되게 싸고 시설 좋은 데 있어요. 그래서 영화 보러 간 김에 그다음에 혹은 뭐 밥 먹으러 간 김에 20불짜리 한 장 집어넣고 그러니까 LA에서 그냥 복권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운 좋게 영화비를 뽑히는 경우도 있고 밥값이 뽑히는 경우도 있고 20불 날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생활화가 되면 도박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 도박의 유혹에 빠진다 그러면 첫 번째, 나는 도박의 유혹을 이길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절대 딜러도 하지 마시고 라스베가스 오지도 마시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근처도 얼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는 좀 나이 들어서 야 그런 거 좀 초연해졌어. 예, 이런 분들은 뭐 카지노 딜러도 나쁘지 않은 직업 아닐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예, 한번 고려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여러분의 또 예, 노후를 위해서 응원합니다. 파이팅!